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발명가이자 정치인, 작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인생 철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자 그의 삶과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자기계발의 원칙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그 당시에도 혁신적인 발명과 중요한 사회적 기여를 했던 인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혜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서전은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프랭클린의 자서전 속 중요한 교훈들, 그리고 그의 인생 원칙을 함께 나누고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1장 어린 시절과 가정 배경.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그 첫 번째 장입니다. 프랭클린은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잠재력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겪은 가정 환경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들은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706년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프랭클린의 아버지 조슈아 프랭클린은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의 일과 자녀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셨죠. 프랭클린은 17명 형제 중에 하나로 태어났고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쉬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서 프랭클린은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중요한 교훈은 바로 자기 개발과 지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 것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책은 그의 세계를 넓혀주었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교육했고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에는 이 시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그것이 나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프랭클린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중요한 점은 우리의 환경이나 출발선이 어떻든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랭클린의 어린 시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가졌던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꿈을 키워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선택을 한다면 언젠가는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첫 번째 직업과 성장. 네, 프랭클린의 자서전 두 번째 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과 그가 겪었던 어려운 환경을 알게 되었죠. 이제 프랭클린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딛고 첫 번째 직업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프랭클린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직업은 바로 형이 운영하던 인쇄소에서 일하는 일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그곳에서 인쇄와 글쓰기에 대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건 바로 자기 개발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장시켰습니다. 프랭클린은 이 직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그가 썼던 글들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그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아낸 중요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꼭 글을 써라라는 원칙을 세우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지 글쓰기 능력만 키운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글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점점 더 발전시켜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서전에서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실패에서 배우는 법입니다. 프랭클린은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몇 번의 큰 실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자는 겁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이 겪은 실패를 오히려 자산으로 삼았고 그 덕분에 더 나은 인쇄소 운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만의 인쇄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프랭클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점은 자기계발과 실패를 통한 학습이 인생의 성공적인 열쇠라는 겁니다. 그가 처음 직업에서 얻은 교훈들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일을 제시해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프랭클린은 결코 어려운 시작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선택한 길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직업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 순간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사업 확정과 새로운 도전.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과 함께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나누는 시간 세 번째 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프랭클린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사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칙들이 많습니다. 프랭클린은 처음에 인쇄소에서 일하며 시작했지만 곧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자신의 인쇄소를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배운 교훈은 바로 효율성과 체계적인 관리였습니다. 프랭클린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인쇄소를 단순히 상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다. 나는 내 사업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하기를 원했다. 이는 프랭클린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업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사업에 반영했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의 사업 확정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바로 협력입니다. 그는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그는 인쇄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사업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프랭클린은 협력을 통해 사업을 더 크게 성장시켰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 일할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협력은 단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효율성과 협력입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사람들과 협력하고 항상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도 이를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협력을 통해 성장을 거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정치적 도전과 사회적 영향력.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과 함께 깊은 교훈을 나누는 시간 네 번째 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정치적 도전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다룰 차례입니다. 프랭클린은 단지 사업가나 과학자가 아니라 정치적 사상가이자 사회적 지도자로서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프랭클린이 정치에 뛰어든 것은 단순히 권력 추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정치적 역할을 맡게 된 이유는 바로 사회적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프랭클린은 정치에 입문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믿고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고 두 번째는 타협과 협력이었습니다. 그 당시 프랭클린은 뉴 잉글랜드와 필라델피아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여러 사업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변화를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프랭클린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보여준 중요한 점은 바로 타협이었습니다. 그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 다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정치나 사회적 문제에서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타협과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랭클린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점점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는 단지 정부와의 대립을 넘어서 그 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주요 목표는 항상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이러한 공익을 위한 활동과 협력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프랭클린이 당시 했던 것처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프랭클린의 정치적 활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으려 했습니다. 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치에서 어떤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며 어떻게 사회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일상 속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과 협력을 실천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 또 프랭클린이 남긴 더 많은 교훈들을 계속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도덕적 가치와 자기 개발. 이제 우리는 프랭클린이 어떻게 도덕적 가치를 실천하며 자기 개발에 힘썼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원칙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가 말한 완벽한 사람은 외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적인 덕목과 도덕적 가치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개발을 위해 13개의 덕목을 정하고 이를 일상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그의 13개의 덕목 중에는 절제, 질서, 근면, 정직, 신중, 결단, 겸손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매일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며 그날 어떤 덕목을 잘 지켰는지 기록하고 반성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나를 가르친다. 오늘 실천할 덕목을 완벽하게 실천하려 노력할 것이다. 프랭클린의 이 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자기 반성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자신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본받을만 하죠. 또한 프랭클린은 자신의 덕목을 단순히 외적 성취의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치들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덕목은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프랭클린이 강조한 덕목은 단순한 개인적인 목표에 그치지 않았고 그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가 실천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도덕적 가치를 사회와 나누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들을 실천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프랭클린은 그가 추구한 덕목을 실제로 실천하며 성장했고 그 덕분에 그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의 이야기에서 또 중요한 점은 그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자기 개발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덕목을 지켰는가? 여러분도 매일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큰 성취와 함께 여러분의 삶은 더욱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겁니다. 6장
유럽 여행과 새로운 시각. 이번에는 프랭클린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얻은 새로운 시각과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프랭클린은 단순히 유럽의 풍경을 즐긴 것이 아니라 그 여행을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졌습니다. 프랭클린의 유럽 여행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배운 것들은 넓은 세계에서 실험하고 또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럽에서 얻은 통찰은 그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유럽에서 많은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그 경험들이 그의 후의 일생을 통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유럽에서 경험한 것은 단지 그 당시의 지식과 문화뿐만 아니라 세상은 넓고 배울 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이 유럽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바로 개방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많은 철학자와 학자들 그리고 다양한 사상가들과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더 큰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과학과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넓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의 경험을 통해 넓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끝이 없다. 프랭클린의 유럽 여행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세상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프랭클린은 유럽에서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지식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미국에 돌아와서 실천하려 했고 그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런 경험들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의 유럽 여행은 그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그의 철학과 사상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행을 통해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이 더 넓은 시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프랭클린처럼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면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고 더 많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장 직업적 성공과 전략적 결정. 오늘 이야기할 7장은 프랭클린이 직업적인 성공을 이뤄가는 과정에 대해 다룹니다. 그가 어떻게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성공을 거두는지 살펴볼 겁니다. 프랭클린은 그의 젊은 시절 인쇄소에서 일하며 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그의 성공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어떻게 더 나은 길을 찾아내고 자신의 길을 개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은 인쇄소에서 일하면서도 자신만의 책과 잡지를 출판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출판업을 한다고 해서 쉽게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프랭클린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지식과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 일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고 그 결과 그는 매우 성공적인 출판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만든 펜실베니아 가제트 신문은 그 당시 매우 인기를 끌었고 그는 이를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프랭클린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쟁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확립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랭클린은 사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지식과 자기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저술가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히 출판업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는 또한 실용적인 조언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과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프랭클린의 이런 실용주의적인 접근은 그가 직업적 성공을 거두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프랭클린의 성공 비결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맥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넓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사업을 확정시키는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맥은 단순히 일할 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넘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프랭클린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스스로의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추구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직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도 함께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의 이야기를 통해 그 얻는 교훈은 전략적인 사고와 지속적인 성장이 결합되었을 때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는 행동을 통해 직업적 성공을 이뤄 나가시기 바랍니다. 8장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책임. 8장에서는 프랭클린의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국가와 사회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부터 정치적인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업가로서의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 책임으로 변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을까요? 바로 리더십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행동 덕분이었죠. 프랭클린은 처음에는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가 가진 리더십을 통해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필라델피아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며 지식의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가 단순히 사람들을 이끈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후 정치에 더욱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요. 그가 미국 독립혁명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영 제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수행했고 유럽과의 외교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외교적 능력과 정치적 통찰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프랭클린이 외교에서 보여준 뛰어난 능력은 단순히 대화 협상의 기술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능력이 뛰어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판단을 내리는데 강력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가 프랑스에서의 외교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공은 미국 독립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과 능력을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프랭클린은 정치와 외교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그가 속한 사회와 국가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와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넘어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프랭클린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책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기 바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장 마지막 세월과 후세에 미친 영향. 9장에서는 프랭클린의 마지막 세월과 그가 후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프랭클린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고 그의 삶이 우리가 사는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프랭클린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삶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항상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후반 생애에 접어들며 자신의 여러 업적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이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세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가 사람들에게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세상에 대한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단순히 업적이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후세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가치였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썼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가 살아온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후세에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업적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가 남긴 철학과 가치관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후세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단순히 뛰어난 외교관, 과학자, 작가로서의 업적을 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을 남겼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가 오늘 한 일이 내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고 스스로 묻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프랭클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가장 큰 성취는 내가 남긴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점에 있습니다. 프랭클린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은 단지 자신의 명성과 부를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산. 네, 마지막 장 10장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겁니다. 프랭클린이 어떻게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실천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의 인생은 단순히 여러 업적을 이루어낸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뛰어난 외교관, 과학자, 작가로서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살아온 방식 그리고 그가 남긴 가치관에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자기계발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고 그 덕목을 통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넘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리더는 사람들을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가치관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프랭클린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교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믿었고 그가 살아온 삶은 바로 그 신념을 실현한 결과였습니다. 프랭클린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설립 공공도서관이나 그가 제시한 자기개발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우리는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시대에 살아간 인물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철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이 제시한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기개발, 윤리적인 삶,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더 나은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프랭클린은 그의 삶을 통해 단지 개인적인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의 유산을 되새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책임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서 중요한 교훈을 나눴는데, 여러분도 프랭클린처럼 자기계발에 힘쓰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눠봤어요. 그의 삶과 철학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랭클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계발, 책임감,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도 프랭클린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항상 기다려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